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세금계산서 발급 볼게요. 1점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보시면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필요적 기재사항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돼요. 미등록했으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어서 발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로 등록한 일반 사업자가 재화용을 공급할 때 발급 의무가 있지. 이번에 미등록 사업자나 간이가세자는 애초에 금지 업종이에요. 금지 사업자고 면세 사업자 또한 납세 의무가 없죠. 다음 폐업자도 더 이상 사업자 지위를 잃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다 해요. 근데 이제 거래 형태별로 과연 세금 계산서를 누가 끊어야 되고 작성 기재 방법은 무엇인지 그게 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또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위탁 판매. 그래서 물건을 이제 판매를 부탁하는 자가 위탁자고 이제 그 부탁을 받아서 판매만 하는 자를 수탁자라고 표현해요. 그 위탁 판매에서 그 주인공을 잘 아시고 이제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물건을 팔아달라라고 적송을 아마 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수탁자가 이제 고객들한테 물건을 판매하겠죠. 그럼 앞에서 배웠듯이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이 공급 시기가 될 것이고 이러한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돼요. 이게 원칙인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세금 계산서를 어떻게 기재해야 되는지까지 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에서 특히 중요한 게 공급자의 누구냐 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냐 이런 것들 적는 것인데 이때 공급자를 특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위탁 판매에 납세 의무는 누가 있냐면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가 원칙이죠. 그래서 납세 의무는 위탁자예요. 위탁자. 그래서 수탁자가 제3자와 거래 당사자에 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는 끊을지언정 납세 의무자는 여전히 위탁자예요. 그래서 공급자의 위탁자 명의를 적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일단 수탁자 명의를 적는 것이 아니라 납세 의무가 있는 위탁자를 적는 것이다. 위탁자. 그러나 어쨌든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끊고 있기 때문에 수탁자를 아예 아무것도 기재하진 않을 수 없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도 책임 물어야겠죠. 그래서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야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덧붙인다는 말을 좀 줄여서 표현하면 부기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수탁자 등록번호를 덧붙여야 돼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는 오답이 명의를 수탁자 명의로 하고 위탁자 등록번호를 덧붙여야 된다. 이 두 개를 바꿔놓는 게 가장 일반적인 오답이에요. 네, 납세 의무자를 생각하시면 편해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한편해 보이지만 계속 여기에 특례에 관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살을 계속해서 붙여야 돼요. 첫 번째 상황은 위탁자가 제3자한테 직접 공급하는 케이스예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 이제 수탁자가 물건을 잘 팔아서 이제 고객한테 물건을 아예 싹 다 판 거예요. 근데 이제 제3자가 물건이 급해서 빨리 물건 좀 줘. 그럼 이제 위탁자가 야 어디야? 내가 차로 빨리 갈게. 그래서 제3자가 직접 꽂을 수 있겠죠. 그때는 위탁자가 그냥 세무사 발급하시면 돼요. 그때 공급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요 위탁자의 정보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위탁자가 자기 정보 노출하는 게 싫어서 애초에 당초 이 사람의 정보를 공개 안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수탁자가 많은 위탁자를 보유하고 있어서 또 동일한 물건에 많은 위탁자를 보유하고 있어서 과연 그 물건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위탁자를 알기 어려운 그런 케이스일 때는 각각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배웠죠. 얘도 공급, 얘도 공급. 그럼 이때도 세금계산서, 이때도 세금계산서 끊어야 돼요. 그럼 이때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위탁자가 되고 이때도 수탁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공급받는 자. 그래서 이런 특례까지도 좀 잘 기억하자. 그래서 책의 내용 좀 보시면 위탁 판매에서 첫 번째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적송했을 땐 공급이 아니고 수탁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했을 때가 공급 시기가 된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는 수탁자가 끊지만 납세 의무자가 위탁자인 점 때문에 공급자의 위탁자를 적으시고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야 된다. 부기하여야 한다라고 적혀있죠.
근데 이거랑 거의 유사한 이제 규정이 대리인 판매. 그래서 위탁자의 본인을 집어넣고 수탁자의 대리인을 집어넣어서도 동일한 문장으로 해석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럼 세금계산서는 대리인이 발급하며 공급자는 본인이 적고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야 된다라고 나와도 맞는 조문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풀네임 명칭 보시면 위탁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가 제어를 인도하는 때 수탁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의 세무에서 끊는다. 그래서 명의는 위탁자구나. 그러나 수탁자가 공급한 것을 알기 위해서 수탁자 등록번호를 덧붙이고 위탁자가 제어를 직접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그냥 세금계산서를 당연히 끊을 수 있겠죠. 근데 아래쪽에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거래 상대방에 각각 제어를 공급한 것으로 봐서 각각 세금계산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요 수탁자가 제3자에 끊을 때 공급자가 그냥 수탁자가 돼요. 각각 공급으로 보니까 이때 위탁자, 수탁자, 수탁자, 제3자 이렇게 각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도 잘 나와 있죠. 공급자, 위탁자, 공급자, 수탁자 각각 공급이 일어난 것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장 넘어가서 위탁 매입은 판매를 그냥 거꾸로 하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왜냐면 매입도 이제 내가 물건을 샀는데 야 우리 본점 사무실로 갖다 주지 말고 수탁자 사무실로 가져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주문한 걸 부모님 집에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 일반 실생활을 생각하시면 위탁 매입도 있을 수 있다요. 근데 위탁 판매를 그냥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 리스 거래는 이제 앞에서 했죠. 그래서 간략하게만 넘어갈게요. 앞에 그림이랑 똑같아요. 이제 리스 회사가 면세예요. 면세. 그래서 리스 회사가 세무에서 발급 못하기 때문에 그 리스 재화를 제조업자나 수입했을 때 세관장을 통해서 온다면 공급 시기를 제조업자 세관장이 리스 이용자한테 물품을 인도하는 때가 됐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그때 끊을 수 있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 그래서 오른쪽에 사업자가 시설 대여업자로부터 그 사업자가 누구죠 여기서? 리스 이용자예요. 리스 이용자. 시설 대여업자가 리스 회사예요. 리스 회사. 그래서 리스 이용자가 리스 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유난히 여기 글씨가 좀 크게 느껴지네요. 저만 그래요? 맞아요? 직접 인도받는 게 뭔가 이렇게 뿅 튀어나와 있어요. 저만 그런 거예요? 다 그렇죠. 신기하네요. 무슨 그 3D 그 4D인 줄 알았어요. 4D.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해당 사업자가 리스 이용자예요.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래서 리스 회사가 면세 사업자인 점 때문에 나온 특례라라고 보시면 돼요.